안녕하세요. 정규수학의 신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연속복리 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죠. 자, 연속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벼운 예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100만원을 연이율 12%의 만기 1년인 예금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문제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연복리로 계산을 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6개월 복리, 세 번째는 3개월 복리로 각각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연복리는 이자를 한 번 주는 거고 6개월 복리는 이자를 두 번, 마지막 3개월 복리는 이자를 4번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이율이 12%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어보죠. 연복리로 계산하겠습니다. 원금 100만원에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1.1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연복리로 계산할 경우, 즉 이자를 한 번 받을 경우 원리합계는 1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6개월 복리입니다. 6개월 복리인 경우 연이율이 12%이므로 6개월일 때는 이율이 6%가 되겠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100 곱하기 6% 이율이기 때문에 1.06이 되겠죠. 06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를 두 번 줍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기의 도움을 빌려보면 얘가 대략 112.36이 나오게 됩니다. 112만 3,600원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3개월 복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금 100에 곱하기 3개월 복리면 얘는 이율이 3%가 되겠죠. 그러면 1.03의 4제곱이 돼서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대략 112.55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즉 이율은 12%로 연이율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 횟수를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네 번이냐 함에 따라서 112, 112.36, 112.55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똑같은 연이율에 이자 지급 횟수를 점점 더, 즉 이자 지급 기간을 점점 더 짧게 줄 때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원리합계가 무한정 늘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연속복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연속복리를 알아보죠. 자, 복리이자의 지급 횟수에 따른 원리합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복리이자 원리합계인데 원금 100만원 앞 문제와 예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연이율 이번에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100%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자 지급을 연복리로 하느냐, 즉 이자를 한 번 주느냐, 반기복리 6개월마다 이자를 두 번 주느냐, 분기복리 3개월마다 주니까 이자를 4번 주는 거고요. 월복리면 12번 주는 거죠. 일복리면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365번 주겠다는 겁니다. 이자율은 연복리를 했을 때 100% 그대로 받고요. 반기니까 2로 나눠서 50%, 4로 나눠서 25%, 12로 나눠서 8.3%, 365로 나눠서 0.27%가 1일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의 원리합계는 앞의 계산 방식과 똑같죠? 100 곱하기 원금 곱하기 이자율만큼 1 플러스 1의 1제곱, 그래서 200이 되고요. 이번엔 50%니까 1 플러스 0.5의 제곱에서 225, 25%니까 0.25를 더해준 다음에 4제곱해서 대략 244.14 쭉 해주시면 260.34, 267.56이 나옵니다. 보시면 가면 갈수록 더 잘게 쪼갤수록 똑같은 연이율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더 많은 원리합계를 받게 되는 거죠. 즉 더 많은 이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횟수를 n이라고 두고 지금 이자 횟수를 1, 2, 4, 12, 365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자 횟수를 n이라고 두고 그 원리합계를 sn이라고 했을 때 이 sn은 일반항을 100 곱하기 즉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지금 연이율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값은 1이죠. 그래서 결국 1을 이자 지급 횟수만큼 나눈 것 그것의 n제곱 이것이 바로 원리합계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죠. 자, 이제 연속복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복리란 바로 이자 횟수가 무한히 커질 때의 복리입니다. 즉,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자를 아주 잘게, 기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자를 무한정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앞에서 예제로 보았던 원리합계 일반항 SN을 100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낸 것이 바로 연속복리의 원리합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내기 위한 수학적 도구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극한이죠. 즉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을 취해주면 바로 연속복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 플러스 n분의 1 n제곱 이 극한을 구할 수 있으시겠나요? 우리는 이 극한을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배우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을 구하는 극한값은 여러분 미적분을 이수하는 친구들은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제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앞으로는 살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결과값이 얼마다라는 결과값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극한값 얼마 나오냐?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n제곱 이 값을 우리는 앞으로 자연상수 2라고 부를 거고요. 그 값은 대략 2.718이 나옵니다. 왜 대략이라고 하는가? 이 극한값은 여러분 루트 2나 파이와 마찬가지로 무리수입니다. 즉 소수점 이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떨어지지 않는 값을 대략 계산할 때는 2.7 또는 2.78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2라고 이 2는 영어 알파벳 2와 같은 게 아니라 이 파이와 같은 그런 약간 동등한 무리수를 나타내는 표현,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연속복리의 개념을 일반화해 보죠. 자 방금 앞에 나왔던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2라는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원금을 A라 하고 연이율 R%, 자, 이자 지급 횟수를 M이라 할 때 1년 후의 원리합계 S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S는 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 이자율, 이 R이 연이율이기 때문에 지급 횟수를 M이라 한다면 지급 횟수로 나눠주는 거죠. 우리 아까 6개월 복리에서 6개월마다 주니까 2로 이자율을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지급 횟수 M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속 복리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아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2인데 n분의 r의 n제곱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참고로 이것을 구하고 계산하는 과정도 미적분에는 나오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이 경제수학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값만 유도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n분의 r, 즉 여기 과정을 보면 n분의 1이랑 n이랑 역수죠. 그래서 1 플러스 얘와 얘가 역수가 되면 이게 2가 된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n분의 r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지수에는 n분의 r의 역수, 즉 r분의 m이 와야 그 극한값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m에다가 이 m을 좀 변형해서 a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r까지는 똑같고요. a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r까지는 똑같고요. 얘의 역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r분의 m을 써주고
근데 얘랑 이 m이랑 같아야 되므로 곱하기 r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r 약분돼서 다시 m이랑 똑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극한값이 2가 되고 요 r은 그대로 남겨져서 원금 a의 2의 r제곱이 되는 것이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증명 과정을 지금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안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증명 과정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결과값이 a, 2의 r제곱이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n년 후의 원리학계 s는 n년 후. 자, 지금 나온 거는 1년 후의 원리학계인 거죠. 따라서 n년 후에는 a, 2 한 다음 2의 r제곱 한 다음에 이 r제곱에 n제곱만 더 곱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복리이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계속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달리, 복리, 연속 복리의 비교에 대한 것만 하면 우리 끝날 수가 있겠네요. 자, 달리, 복리, 연속 복리 원리학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건, 원금 A, 연이율 R, 기간을 n년, n인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삼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달리, 복리, 연속 복리의 원리학계를 각각 떠올려 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달리의 원리학계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었습니다. 그래서 n이 커감에 따라서 등차 수열에, 즉 1차식에 비례하는 n과 n의 1차식이었죠. 그래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복리의 경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n이 지수에 있으므로 지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속복리의 원리학계는 a, 2의 r, n제곱, 이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서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달리보다는 복리가 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보다도 연속복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리를 무한정 준다고 해서 계속 커지는 건 아니고 요 2의 r제곱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요 결과를 알 수 있고, 참고로 달리랑 복리 사이에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넘사벽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문제 풀어보죠. 자, 100만원은 연이율 10%의 만기 2년이 예금에 가입하였다. 첫 번째, 달리로 계산할 경우 2년 후에 원리학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쉽죠? 자, 원금 100만원 플러스 원금 100만원에 이자율이 10%니까 한 번 이자 줄 때 얼마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기 2년이니까 2년 동안에는 2번 주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연복리로 계산할 경우 2년 후에 원리학계를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자, 그런데 달리는 덧셈으로 늘어나지만 복리는 곱셈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곱하기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총 110%가 됩니다. 그래서 1.1 2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자를 2번 지급해서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 11, 121.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끝으로 연속복리입니다. 2년 후에 원리학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속복리도 복리이기 때문에 원금 100에 곱하기 해주는데 얼마를 곱해야 되죠? 맞습니다. 2의 rn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r 연이율 10% 소수로 표현하면 0.1 곱하기 기간 2년이기 때문에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0에 2에 0.2제곱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대략 나오는 값이 122.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보다는 복리가 더 크고 그냥 복리보다는 연속 복리가 더 큰 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 복리, 연속 복리거나 달리 복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해 원핏 들어보셨나요? 혹시
혹시나 나중에 이제 투자나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게 될 그런 이름인데요. 이분의 현재 나이는 91세입니다. 2019년 작년 기준으로 재산은 104조, 세계 3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포브스 검색해보시면 전세계 부자들 순위와 재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어느 날 인터뷰했을 때 후회하는 것을 주식을 11살에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1.6%였고요. 우리가 이것에 근거를 해서 연수익 약 22%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처음에 1억을 투자해봤다고 하죠. 물론 1억도 작은 돈 아닙니다만 1억에서 3.5년이 지나면 22% 가정했을 때 수익을 이게 2억이 됩니다. 3년 동안 2배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재밌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이게 7억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좀 뭐 많이 늘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재밌는 거, 20년이 지나면 얼마 될까요? 계산해봤더니 53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10년씩 늘어나는데 갑자기 쑥 커지죠. 갑자기 2억에서 갑자기 7억에서 갑자기 53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면 여기 또 재밌어집니다. 바로 390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847억. 대략 2,847억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해서 80년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810조가 됩니다. 단위가 완전 달라지죠.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고로 이 주식이 복리로 연수익률이 늘어나는데 복리에 의한 수익률 증가는 여러분 지수함수 그래프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수함수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그 값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지수함수에 의한 즉 곱셈에 의한 복리에 의한 수익률 증가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곱셈, 즉 복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곱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의 감소율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곱셈입니다, 복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곱하기 0이 하나 껴버리면 이 810조도 순식간에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곱셈에 대한 이런 자산관리는 어느 순간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리를 실패하면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점을 또 유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을 배우고 나면 드디어 중간고사 시험 보면 다 끝이 나게 되고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다 풀어보면서 개념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